안녕하세요. 왕초보의 신 초신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좀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용어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용어를 AI를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판교 사투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판교 사투리가 뭐냐면은 IT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데일리 스크럼 가시죠? 어느 정도 온라인 됐고요. 리소스 파악 중이라 지라 업데이트는 못했는데 슬랙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듀데이트까지는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데일리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매일매일 하는 오늘의 일지, 어제 일지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온라인 됐고요 하면은 온라인 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팀과 우리 팀과의 그 눈높이가 비슷하다. 지금 우리랑 다른 팀과 생각이 같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온라인 됐다고 하고 개발팀 리소스 파악 중이라는 거는 우리 개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발팀의 인원들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G라는 개발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켓 같은 걸로 개발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티켓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인 프로그레스 현재 뭐 진행 중인 거 그리고 뭐 리졸브 해가지고 완료된 거 백로그에 갔다가 이제 온 프로그레스 뭐 리졸브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로그는 저희가 개발해야 될 모든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 프로그레스는 지금 진행 중인 거 리졸브는 이제 완료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제 슬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 시스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듀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만료 날짜이고 그때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아요. C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O, 뭐 CTO, C 붙은 그런 높으신 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린하게 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리고 회고 미팅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일을 뭐 회고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한다.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뭐 개선할 수 있을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고하는 그런 회고 미팅을 얘기하는 거고 에자일 한다는 거는 여러 번 돌리면서 한다. 작은 기능별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목표를 짧게 잡아가지고 그거를 여러 번 돌리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목표에 다가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을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AI를 이용해서 저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챗 GPT에서 보시면 이렇게 뭐 저는 우원 프로로 한번 물어봐 볼게요. 데일리 스크럼 가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 최고급자를 기준으로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내용 설명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답변이 나왔죠. 지금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 최고급자를 기준으로 각각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준 그런 예시입니다. 지금 5원 프로로 테스트를 한 거고요. 네 가지의 기준으로 했죠. 초보자에서는 이제 데일리 스크럼, 자라 업데이트, 그리고 린하게, 에자일하게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쉬운 말로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5분 정도로 짧게 진행하는 회의,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 장애 요소 등을 공유하고 지라 업데이트에서는 할 일에 대해서 쉽게 추적하기 위한 툴이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작업 현황을 등록해야지 다른 팀원들의 진행 사항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고 린하게, 에자일하게는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고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고 나와있죠. 우리 초보자한테 어떤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지 같은 것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같은 것도 아주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자한테 어떤 부분이 어려울지 같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어느 부분이 중점인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라에서 태스크 등록 후 작업 소요 시간 같은 거를 스프린트나 칸반보드, 스프린트는 뭔지, 칸반보드는 뭔지 이렇게 GPT를 통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스프린트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한 2주 단위 정도로 짧게 설정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선정된 목표다 보니까 스프린트, 그러니까 빠르게 달려나가자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칸반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지금 현황을 손쉽게 볼 수 있는 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완료된 건 어디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게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칸반보드에서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슨런 같은 경우에는 스프린트나 회고에서 나온 개선점을 실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예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자한테는 이제 스프린트 계획과 에픽, 유저 스토리, 그리고 단위별로 업무를 구분하는 능력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 C레벨 대상으로 어떤 KPI나 가치 지향적인 요소를 보여줄지 고민 뭐 이런 거 린하고 에젤한 방식을 프로세스 측면에서 어떻게 정착시키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그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AI를 이용하면은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왕초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면은 저에게 주어진 그런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정확히 알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우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시도 볼 수 있고요. 최고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주목하는지를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빠른 시장의 적응력, 리스크 분산, 비용 절감, 조직 문화 혁신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왕초보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더 많은, 처음 듣고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 항상 습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질 텐데, 처음에 그 말을 듣는 왕초보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꼭 AI를 이용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예시까지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 최고급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항상 적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요 밑에 이런 내용까지 잘 적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 가지 좋은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챗GPT 같은 경우에는 내 GPT라는 특정한 프롬프트를 미리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미리 넣어놓게 되면은 이제 스크럼 가시죠, 이 말만 넣어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제가 넣어둔 그런 예시를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회사 언어 설명 봇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데일리 스크럼 가시죠, 개발 방향은 어느 정도 온라인 됐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이렇게 말만 적어도 초보자 수준, 중급자 수준, 고급자 수준까지 잘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언어 설명 봇만 만들었는데요. 이런 거는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런 나만의 GPT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GPT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GPT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제 회사 언어 설명 봇 이런 식으로 치고, 짧은 설명은 뭐 예를 들어 어렵고 생소한 회사 언어를 손쉽게 주는 봇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저희는 초보자, 중급자, 최고급자를 기준으로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해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 뭐 업계에 대한 것이라면 업계에서 어떤 언어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파일 업로드, 이 지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특정 뭐 PDF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 같은 걸 파일 업로드에 넣어주면은 여기서 알아서 잘라가지고 저희가 특정한 요청을 할 때 여기랑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 지식에서 가져와서 마치 이 AI가 이 파일을 미리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을 설명해 주듯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단어집 이런 걸 파일 업로드를 해놓으면은 조금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지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텍스트 파일을 넣는다고 할게요. 텍스트 파일을 넣는다고 하면은 특정 길이마다 그 지식을 자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글자마다 자릅니다. 그래서 뭐 글자마다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마다 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청킹을 한 다음에 청킹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인베딩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인베딩 작업은 뭐냐면은 이 청킹된 도큐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잘라진 그 도큐먼트들을 벡터화 하는 겁니다. 벡터화 한다는 건 뭐냐면은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몇천 차원이 되는, 그 차원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고차원의 숫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숫자 안에 의미가 저장되게 만드는 것이 인베딩 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숫자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벡터라고 말하는데, 그 벡터화 된 것들을 이제 벡터 스토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게 되고요. 실제 AI한테 질문할 때 그 질문한 내용을 이제 또 인베딩을 시켜가지고 이 벡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과 비슷한 걸 찾게 됩니다. 보통 코사인 시뮬러리티라고, 그래서 코사인 각도가 비슷한,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거를 가져오게 되고, 비슷한 의미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프롬프트에 같이 넣어줘가지고 마치 이 내용을 AI가 학습한 것 같다, 학습한 것 같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파일 업로드를 하면은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풍부한 답변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는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 언어 설명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작업을 만들면은 이제 나머지 뭐 작업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는 이런 거는 아직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기를 하면은 이제 나만 보기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회사 언어 설명봇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지금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만든 거를 보면 됩니다. GPT 보기 하면은 이렇게 회사 언어 설명봇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어려운 그런 언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일리 스크럼 가시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치면은 저희가 따로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에게 설명하듯이 알려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이런 최고급자 기준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쉽게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진행해 보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GPT를 통해서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최고급자 기준으로 예시와 함께 설명해 달라 라고 얘기해 보는 것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매번 이렇게 설명해 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예 GPT 봇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빠르게 손쉽게 이 어려운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왕초보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꼭 명심하고 회사 생활에 잘 활용해 보면은 회사 생활이 점점 편해질 거예요. 왕초보 여러분들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유용했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왕초보 화이팅!